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남북전쟁 중 자신의 명령을 듣지 않은 장군을 질책하는 내용의 편지가 발견되었습니다.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노예 해방에 힘썼던 링컨도 명령을 어긴 자에겐 자비란 없었던 것일까요? 이 편지에 어떤 사연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863년 미국 남북전쟁의 한복판에서 게티즈버그 전투가 벌어지고 있을 때 북부군의 공세에 밀리던 남부군의 총사령관 리 장군은 결국 후퇴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후퇴하던 남부군들은 비가 내려 불어나 있던 포토맥 강에 가로막혀 건너갈 수 없었고 남부군과 리 장군은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들을 뒤따르던 북부군 입장에서는 승리를 위해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없었겠죠. 전쟁의 승기를 잡은 아브라함 링컨은 미드 장군에게 공격 명령을 내렸지만 미드는 명령을 어기고 남군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링컨은 이 결정에 실망하고 분노하며 미드 장군에게 보내는 편지를 작성했습니다. 우리는 리 장군을 손쉽게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절호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이렇게 미드 장군을 비난하는 문장이 가득했죠. 이 편지를 작성한 이후 전쟁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운 것처럼 남북전쟁은 북부의 승리로 종결되었습니다. 잘못된 결정을 내린 지휘관을 비판하고 질책하며 전쟁을 이끌어간 링컨 대통령의 지도력이 통한 것일까요?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링컨이 미드 장군에게 보낸 이 편지는 미드 장군의 서재가 아니라 링컨 대통령이 보관하고 있던 서류들 사이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굳히지 않은 편지였던 것이죠. 링컨은 이 편지를 쓰고 나서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미드 장군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 내 기분은 잠시 나아지겠지만 미드는 곧 자신의 판단을 정당화하려고 애쓸 거고 전쟁이 한창인데 군을 떠날 수도 있겠지. 남을 향한 날카로운 비난으로 잠시 자기 기분이 풀릴지 몰라도 그것이 더 바람직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걸 링컨 대통령은 알고 있었던 거겠죠. 인간은 스스로를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동물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편견으로 가득 차고 자부심과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 움직이는 감정적인 동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명백한 실수를 했더라도 비판으로 인한 부정적인 감정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이죠. 링컨 대통령이 미드 장군을 질책하는 편지를 그대로 보냈다면 미드 장군은 자존심이 상했을 것이고 북부군을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링컨 대통령에 붙이지 않은 편지는 결과적으로 미드 장군이 북부군의 끝까지 남아 힘을 보탤 수 있게 해준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실수를 저지르고 또 다른 사람의 실수를 발견하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남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기보다는 먼저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상황을 이해해 보려고 하는 것은 어떨까요? 비판으로 내 기분이 잠깐 나아지는 것보다는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나은 선택은 아닐까요? 인간관계의 첫 번째 비결은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원하며 살아갈까요?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건강과 생명 유지, 음식, 장, 돈과 돈으로 살 수 있는 것, 내재의 삶, 성적 만족, 아이들의 행복과 건강, 그리고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사업가 록펠러는 중국 북경에 돈을 쾌적해 병원을 세움으로써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낀 반면 미국의 갱스터 딜린저는 은행 강도나 살인을 저지르면서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얻기 위해 위대한 업적을 달성하려고 노력하기도 하지만 범죄를 저지르고 문제를 일으키며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에 항상 목말라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남들의 장점을 발견하고 진심을 다해 칭찬한다면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충족시켜 줄 것이고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심이 담기지 않은 아첨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관계의 두 번째 비결은 솔직하게 진심으로 상대방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하루에 한 갑씩 담배를 피우는 친구가 있다고 합시다. 그 친구의 건강이 나빠질까 염려하던 당신은
친구에게 금연을 권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때 친구를 어떻게 설득하면 좋을까요? 당신이 만약 건강과 돈이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한다면 친구에게 담배가 인체에 얼마나 해로운지, 그리고 담배를 평생 피우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드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멋진 설득의 결과 친구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응, 필 거임. 왜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걸까요? 알고 보니 평생 솔로였던 그 친구는 담배 피우는 자신의 모습이 멋있다고 생각하고 이성에게 어필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건강과 돈이 지닌 가치는 친구가 아니라 당신의 관심사였던 것이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 친구에게 금연을 권하고 싶다면 이렇게 말하는 게 더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야, 너 담배 끊고 운동하면 소개팅 시켜줌. 항상 이성에 대한 관심에 목말라 있던 그 친구는 이 말을 듣고 담배를 피울 돈을 아껴 PT나 필라테스를 등록하고 열심히 운동하며 소개팅을 준비할지도 모릅니다. 설득하는 자신이 아닌 친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욕구를 자극한 결과로 말이죠.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원하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남에게는 큰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상대방의 욕구를 파악할 수 있다면 당신은 그 사람들과 논의하고 설득하는 과정에서 훨씬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관계의 세 번째 비결은 다른 사람의 열렬한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간관계의 세 가지 비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영상을 자주 확인하고 매일 하나씩 실천한다면 당신은 단순히 잔재주 하나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삶의 방식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